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사가 단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조용한 일요일 밤, 김민재 선생님은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차의 불빛에 갇힙니다. 납치범이라는 오해 속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외쳤죠. 그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등장하며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경찰관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한 조용한 일요일 저녁,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40세가 학생들과 함께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찰의 빨간불과 파란불이 그의 버스를 뒤덮었어요. 그는 오해를 받았고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진실을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묻힐 뻔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용기와 아이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꾼 순간을 함께 만나볼까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황금빛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쿨버스는 경기도 용인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버스 안은 10명의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얼굴엔 캠핑의 흥분이 남아있고 손에는 모래와 풀잎이 묻어 있었죠. 한 여학생, 박소은 10세, 은 캠프파이어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다시 들려주며 깔깔거렸고 두 소년, 이준서 11세와 최현우 12세는 물총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로 장난스러운 논쟁을 벌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김민재 선생님은 침착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40세의 그는 성남시 은빛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죠. 그의 단정한 셔츠엔 교사 신분증이 반짝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K-팝 발라드가 버스 안을 채웠어요. 민재는 운전 중엔 말을 아꼈어요. 대신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확인했죠. 그는 늘 말했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다면 세상은 괜찮은 거야. 소은이 조수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앉으며 물었어요. 김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이 제 오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은아, 그건 엄청난 제안이네. 하지만 선생님으로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해. 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다시 도로에 집중했어요. 캠핑장은 점점 멀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선 잔잔한 아이유의 노래가 흘렀고 버스 안은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추억을 나누며 졸린 눈을 비볐죠. 그런데 갑자기 백미러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어요. 민재의 손은 본능적으로 라디오 볼륨을 낮췄고 핸들은 살짝 단단히 잡혔어요. 아이들도 불빛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소은이 속삭였어요. 선생님, 경찰차예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말했어요. 괜찮아,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그는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도로 옆으로 버스를 세웠어요.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죠. 타이어 점검, 차량 서류, 학부모 동의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정지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미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차가 멈추고 한 경찰관이 내렸어요. 40대 중반의 남성, 선글라스를 끼고
턱은 각졌으며 손은 허리춤의 총집 근처에 놓여 있었죠. 민재는 사이드미러로 그를 지켜보며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은 이제 조용해졌고 현우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현우야. 걱정 마.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따뜻했던 도로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죠. 민재는 이게 단순한 교통정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경찰관은 버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차가운 비난이었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민재를 가리키며 내리라는 손짓을 했어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고 자갈길로 내려섰어요.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그는 침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경찰관은 아이들을 흘끔 보며 입을 굳혔어요. 이 버스가 당신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무미건조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은빛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과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신분증과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경찰관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대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서 백인 아이들을 태우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상해 보이는지 모른다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말의 무게를 견뎌냈어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막내인 김아영 8세, 이 창문에 얼굴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이 왜? 경찰관님, 민재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교사입니다. 모든 서류가 여기 있어요. 학부모 동의서, 긴급 연락처, 운송 허가까지. 고속도로 혼잡을 피해 이 길로 온 것뿐입니다. 그는 서류초를 내밀었지만 경찰관은 흘끔 보고는 무시했어요. 차 옆으로 가. 그는 명령했어요. 손은 보이게 하고. 민재는 귀 뒤로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따랐어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불안하게 웅성였어요. 현우가 일어나 창문을 열고 외쳤어요. 경찰관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를 돌봐준 분이에요. 경찰관은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앉아, 꼬마야. 방해하지 마. 소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우린 거짓말 안 해요. 왜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영은 이제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밥도 해주셨어요. 민재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고개를 돌렸지만 경찰관은 그 행동을 오해하며 손보이라고 라며 다가왔어요. 그의 손은 총집 위를 맴돌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죠. 경찰관은 무정의를 들고 지원을 요청했어요. 미성년자 납치 의심, 비협조적 운전자, 상황 확인 필요. 그 단어들은 민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어요. 서류, 신분증, 심지어 캠핑 일정표까지. 그런데도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도로 반대편에서 차들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운전자들은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군중이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버스 안에서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는 성남시의 시장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윤혜진 47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빨리 와야 해. 김 선생님이 큰일 났어. 시청에 있던 윤혜진 시장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류를 덮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방금 지역교육정책 회의를 마친 참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선생님을 납치범으로 몰고 있어 라는 현우의 말에 그녀는 어머니이자 시장으로서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침착해, 현우야. 스피커로 바꿔. 내가 지금 갈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차로 달려갔어요. 현장에 두 번째 경찰차가 도착하며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첫 번째 경찰관, 이제 박경수라 칭함은 동료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흑인 남성이 백인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며 의심을 굳혔어요. 민재는 모든 서류를 제시했지만 박경수는 그의 피부색만 보고 판단했죠. 그는 무정의로 계속 보고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강요된 것 같아요. 추가 확인 필요.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분노를 삼켰어요. 그는 교사로서,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어요. 소은이 외쳤어요. 왜 자꾸 선생님을 나쁘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우리를 캠핑에서 지켜줬어요. 그때 검은 SUV가 자갈길을 가르며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윤혜진 시장이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성남시 휘장이 달린 배지를 차고 있었죠. 군중과 카메라를 지나 그녀는 곧장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김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어요. 민재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어요. 윤 시장은 박경수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죠? 박경수는 한 발 앞으로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 시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내 아들이 이 버스에 있어요. 당신이 억류한 사람은 은빛초등학교의 정식 교사입니다. 모든 서류, 학부모 동의서, 운송 허가가 완벽하죠. 그런데도 당신은 근거 없이 이 상황을 키웠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박경수는 입을 열었지만 윤 시장은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그냥 학부모가 아니라 이 도시의 시장이에요. 당신은 아이들의 진실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그의 외모만으로 판단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철저히 조사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정리하세요. 군중은 웅성이었고 수십 대의 핸드폰이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박경수는 어색하게 무정의로 상황 종료를 중얼거리며 물러났어요. 윤 시장은 민재에게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민재는 버스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안도하며 박수를 쳤어요. 소은이 달려와 민재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린 선생님이 잘못 없다는 거 알았어요. 계속 알았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소은아. 이제 집에 가자. 그는 시동을 걸었고 버스는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한 아버지는 민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영상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출석부를 확인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부모에게 보냈어요. 물 마시고 푹 쉬어. 그는 하영에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앤내 김민재를 지켜라. 아이들의 목소리. 정의로운 교사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어요. 박경수 경찰관은 행정조사를 받게 됐고 성남시 경찰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비슷한 실제 이야기를 추가해요. 2022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은경 42세 은 학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학생들이 단체로 나서서 그녀가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했다고 증언했어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편지를 써서 교육청에 보냈고 결국 최 선생님은 무죄로 풀려났죠. 그녀는 나중에 지역신문에 실리며 아이들의 믿음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2023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이지현 38세 은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오해를 받아 징계 위기에 처했지만 학급 전체가 모여 그녀의 헌신을 증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어요. 이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으며 이지연 선생님을 구했고 그녀는 교육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죠. 민재의 사건과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때로 묻힐 뻔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와 공동체의 믿음은 그걸 다시 빛나게 해요. 민재는 그날 밤 단순히 버스를 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죠. 일주일 뒤 은빛초등학교는 연례지역 사회축제를 열었어요. 체육관은 학부모, 학생, 기자들로 꽉 찼어요. 벽엔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김 선생님은 우리 영웅. 진실은 항상 이긴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기리고 싶습니다. 김민재 선생님은 캠핑에서 아이들을 지켰을 뿐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교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박수가 체육관을 뒤흔들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환호가 그를 이끌었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먼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해요. 소은이, 현우, 하영이, 그리고 모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학부모님들, 윤혜진 시장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두려웠어요. 모든 걸 완벽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외모 때문에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서류, 신분증, 아이들의 웃음, 그 무엇도 저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외쳤던 목소리, 그게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단지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그날 보여준 용기, 그게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소은과 현우는 손으로 그린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 사랑해요. 그날 밤 민재는 교실에 홀로 남아 백묵 글씨를 바라봤어요. 한 학생이 쓴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진실은 언제나 빛난다. 그의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기사 링크, 메시지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어요. 문이 노크되고 윤혜진 시장과 현우가 들어왔어요. 현우는 손으로 만든 카드를 내밀었어요. 카드엔 버스와 별, 그리고 민재를 닮은 스틱맨이 그려져 있었죠. 아래엔 집까지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재는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용감했어. 윤 시장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김 선생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법이나 연설보다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도시가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마음을 채웠어요. 그들이 떠난 뒤 그는 교실 불을 끄고 학교를 나섰어요. 밤 공기는 선선했고 별이 반짝였어요. 세상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어요. 변화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꾸준한 발걸음과 작은 창문에서 나오는 외침으로 오는 법이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가장 큰 가르침은 교실이 아니라 때로는 도로 위, 깜빡이는 불빛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엔 세상이 드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켜고 매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엔 어떤 진실이 빛나길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